근심이 있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미궁에 빠진다고 하죠. 상당히 어지럽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귀 속에 있는데요. 오늘은 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이제 웨이도라고 뼈로 되어 있는 귓구멍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중이, 그다음에 레이가 있습니다. 귀에 들어가기 전에 귀의 바깥에 있는 이 귓바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나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헬릭스라고 하는 이륜이 있고, 거기 맞은편에 있는 게 이 이륜의 반대편에 있다 해서 대이륜, 안티 헬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싱 하는 친구들은 잘 알지 싶은데 트라구스라고 이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반대편에 또 있는 것이 안티 트라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한 곳이 있다 보니 그 밑으로 온폭 패인 곳이 있습니다. 헬릭스 밑에는 주상화라는 곳이 있고, 이쪽에는 온폭 들어가는 곳이 바로 삼각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 마지막 밑에는 크게 이제 귓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륜 헬릭스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절, 다윈의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윈이란 말이 나왔다시피 이것은 바로 진화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숭이의 귀를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뾰족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둥그러지다 보니 지금 현재와 같이 동그란 귀를 가지게 되는데요. 뾰족한 부분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인류의 10에서 4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연구라든지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정답이 나오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귀를 쫑긋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진화론에 의해서 이제 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강아지들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귀를 쫑긋하면서 주인을 바라본다거나 뭐 특정 소리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귀가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인류의 조상은 귀를 잘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귀를 움직이는 게 이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빨리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이제 많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에서만 이렇게 귀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연구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청각이 나빠지는 경우에 보청기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귀의 근육이 있듯이 소리가 오는 방향에 맞춰서 귀가 움직인다면은 조금 더 보청기의 효능이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청기도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윗볼이 조금 뭉개져 있는, 그래서 매몰되어 있다고 해서 매몰귀라는 분도 있고요. 또 칼귀라고 해서 귀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또 돌출된 사람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귀의 모양이 또 그런 외형이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귀 성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를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개골에서 봤을 때 이 귓구멍, 여기 귓구멍 뼈가 있는 부분을 이제 웨이라고 하는데요. 웨이에 손을 넣어보면은 귓밥이 나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기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기지는 이 귀 안에 부분 또 보면은 피부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땀샘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비물을 분비하는데요. 이 기지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축축한 기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덩어리져서 건조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이 축축한 스타일이 우세한데요. 우리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주로 건조한 형태의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보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ABCC11이라는 유전자의 그 형태에 따라서 귀지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의 중요한 의의는 단순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귀지의 형태가 바로 인류의 이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인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사람들은 과연 이 귀지의 형태를 봤을 때 어디서 기원을 했냐라고 알아보니 몽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웨이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시작은 바로 고막인데요. 보통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고막 터진다, 고막이 찢어지겠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제 소리라는 공기의 진동이 이 고막을 통해서 귀 속 뼈로 전달한 후에 그것이 뇌로 이제 전달해서 우리가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고막인데요. 이 고막은 반투명색의 삭감 모양으로 생긴 아주 얇은 막입니다. 두께가 0.1mm 정도 되고요. 이 고막 전체가 1c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막은 우리가 이어드럼, 귀에 있는 북이다 라고 하고, 또 팀파닉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팀판이라는 악기가 있죠. 이렇게 북 같은 걸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막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고막 안에 이제 중위 안에 보통 우리가 중이염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고막부나 안에는 고막을 찍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고막의 상태로 기안의 상태를 이제 비춰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고막이 이제 좀 더 팽창되어 있거나 또는 뭐 색깔이 달라져 있는